오늘은 질병을 뭘로 해석을 하냐? 세포 단위로 해석하기. 질병을 세포 단위로 해석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질병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위가 독보적으로 암으로 돌아가시더라. 2위는 어떤 집단인가 봤더니 심근경색이라는 질병이 아직까지도 독보적으로 2위입니다. 질병 사망 원인 3위가 바뀌었어요. 폐렴으로. 이제 4위는 그래도 독보적으로 뇌의 혈관이 막혀 죽는 뇌경색. 이제 5위는 당뇨.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가장 많이 죽는 것이 뭐냐면 간 질환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에 7위로 올라온 게 치매로 질병 사망 원인의 지금 트렌드가 이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요것도 우리가 요거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나는 세포 단위로 해석을 해보려면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 이거를 고객한테 설명을 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이 단어를 쓰셔야 돼요. 사람의 몸은 세포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요 전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객을 설득하실 때요, 무슨 말이냐면 고객님, 사람의 몸은 세포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죠. 이게 모이면 조직이 되잖아요.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이면 각각의 장기, 오장, 육부를 이루게 되고, 이것들이 모이면 뭐가 돼요? 사람의 몸이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내 몸이 아파서 증상으로 나타나는 걸 질병이라고 가정을 하면 시작점은 어디라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자, 내 몸이 아프다. 그러면 뭐가 아픈 거예요? 세포. 그러면 질병을 해석을 할 때 무슨 단위로 해석하면 쉬워져요? 세포.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한번 뒤집어 볼게요. 암이 최고 많으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는 위암에 걸렸다. 이 사람은 뭐가 고장난 거예요? 위장 세포가 고장난 거죠. 위장 세포가 어떤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 내부에서 발생하는 독소, 이런 독소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염증이 생겨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원인을 봤더니 체내의 염증 수치가 높아진 거죠. 그리고 조직이 패이면서 궤양으로 진행이 되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세포들이 죽지 않고 계속 악성으로 커져서 무슨 세포로 발전한 거예요? 암세포로 발전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가 고장났던 거예요? 위장 세포가 고장난 거예요. 위장 세포를 독소들이 공격했다는 거죠. 독소의 유입 경로를 봤더니 외부에서 들어오는 항원, 세균, 바이러스 또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또 뭐 기생충, 또 환경 호르몬, 이런 환경 독소들 여러 가지가 눈, 코, 입으로 전달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생활 속에서 정신적 긴장이 육체로 이어지면서 스트레스 강도가 높아지고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과로가 심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늘 저녁에 가면 잠을 못 주무시는 어떤 수면 장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운동 부족, 또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밥을 대충 때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양이 불균형해져. 이런 결론에 이르다 보니까 특히 위장세포들도 공격이 많이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몸에서는 끊임없이 이걸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거를 공격을 받으면 염증, 궤양, 암으로 가는데, 위장세포가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면 뭘로 가는 거예요? 위염. 폐이면은 위궤양으로 진행이 됐다가 나중에는 위암으로 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벌어졌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뒤집어 볼까요?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보면, 내가 암으로 가기 전 단계에 일어난 일들은 최초의 일은 뭐가 있었던 거예요? 염증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염증이 나중에 뭘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암으로 발전했다. 그러면 염증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내 몸의 위장세포가 독소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장세포가 독소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위장세포가 우리는 그냥 산화됐다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산화됐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공격을 받은 거니까. 자, 철이 녹슬면 산화철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과를 깎아 놓으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만나면서 갈변이 생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끊임없이 어떤 산화되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우리를 공격했을 때 산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뭐냐면 철이 녹슬는 것처럼 공격을 받은 세포나 조직이 산화되는 거예요. 이런 독소에 의해서, 활성산소에 의해서 위장세포가 공격을 받으면 뭐 된 거예요? 산화된 거죠. 산화된 거를 막아주는 걸 뭐라 그래요? 항산화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산화되는 게 좋아요? 항산화되는 게 좋아요? 항산화되는 게 좋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한 가지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무슨 말이냐면 산화된 것을 막아주는 시스템이 우리 몸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배우셨듯이, 잘 봐보세요. 우리가 항산화제를 염증이 온 다음에 먹어야 될까요? 궤양이 온 다음에 먹어야 될까요? 암이 온 다음에 먹어야 될까요? 염증이 오기 전에 먹어야죠. 답은 숨어져 있죠. 염증이 오기 전 단계에서, 이 전 단계에서 먹어야지만이 염증으로 진행된 걸 막아주기 때문에 암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다. 여러분, 암은 얼마 만에 생겨요, 보통? 이런 세포나 조직들이 변화의 과정이 어때요? 수십 년 동안 쌓여왔을 때 종양이 조금씩 커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악성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장세포가 위암으로 가기까지 평균 10년에서 20년 걸린다는 거죠. 물론 뭐 급격한 스트레스에서 5년 만에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되게 암으로 발전하는 속도는 뭐예요? 10년에서 20년. 분명히 작년에 검사를 했는데 암에 안 나타났어요. PET-CT상에. 갑자기 올 여름에 갔더니 당신은 위암입니다. 당신은 대장암입니다. 당신은 무슨 암입니다. 이런 진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생각에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너 작년까지 깨끗했는데 이런 트라우마가 생기나. 그게 아니라 자세히 진행이 되다가 그 시간에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진단을 할 때는 정확하게 그 종양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커져야지만이 진단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여러분은 결론은 뭐냐면, 내 몸에는 끊임없이 하루에 암세포가 5,000개씩 자라고 5,000개씩 죽는답니다. 그걸 조절해주는 인자가 우리 몸에 암세포를 죽이는 이 면역세포, NK세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포들이 증가하는 것을 막아주려면 내 몸에 산화를 막아주는 효소하고 영양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산화를 막아주는 효소는 단백질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효소가 발현이 되려면 도와주는 조효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효소하고 조효소의 불균형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효소는 말 그대로 어떤 활동,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스위치를 켜주는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조효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미네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 거 기억나세요? 도표 이거? 활성산소 슈퍼옥사이드가 생기면 이거를 대항하는 SOD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세포 핵에서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를 도와주는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미네랄이 뭐라 그랬어요? 아연, 구리, 망간.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만들어진다고요? 이거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산화를 막기 위해서 먹어줘야 되는 영양소라고. 물론 우리 몸에 축적이 돼 있겠죠, 미네랄이니까. 근데 다 써버리고 나면 안 되니까 외부에서 채워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양소가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녁에 먹는 미네랄 주스 리스토레이트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둘이 싸우고 나면 일종의 잔당들이 남겠죠. 잔당, 나쁜. 네. 수소 2개, 산소 2개에 활성산소가 또 생겨나요. 이거를 과산화 수소라고도 하고, 수소를 하이드로젠이라고 하죠.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라고도 합니다. 자, 요거를 없애는 효소가 2가지가 만들어진다라고 배우셨죠. 어디에서요? 간에서. 하나는 카탈라제. 이거를 활성화시켜주는 미네랄은 철.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라는 효소가 간에서 만들어진대. 이거를 활성화시켜주는 미네랄은 셀레늄. 자, 여기까지만 봐도 아연, 구리, 망간, 철분, 셀레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다는 거 알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먹어야 될까요? 꼭 먹어야 될까요?
꼭 먹어야 되겠죠. 안 먹으면 문제가 생겨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볼게요. 여기 두 가지 싸우고 나면 또 하이드록시 네리칼이라는 이런 활성산소, 싱글레트 옥시겐이라는 이런 활성산소. 끝까지 살아남는 거죠. 1차전, 2차전, 3차전. 그래서 요것들이 세포를 공격하면 어때요? 염증, 기형, 암으로 가는 거죠. 이거를 없애야 될까요? 그대로 둬야 될까요? 다 없애야 되겠죠. 이것도 없애야 되겠고. 자, 그런데 여기서 미네랄의 도움을 받았지만 여기에서는 또 마지막까지 없앨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결론은 비타민 A, C, E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비타민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 또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의 세포 에너지 대사를 담당한다는 걸 알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미네랄이 또 필요하구나. 특히 셀레늄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게 됐고 그 다음에 과일 야채에 파이토케미칼이라는 산화를 막아주는 영양소가 들어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이런 영양소가 전부 들어있는 게 뭐예요? 파워 칵테일이죠. 여러분이 먹는 아침의 주스 안에는 59가지 이상의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 재밌는 이론이 뭐가 발생을 하냐면 결국은 우리는 사람의 몸은 무슨 단위로 해석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세포 단위로 해석을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드릴게요. 심근경색을 세포 단위로 해석을 하면 무엇부터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심장은 뭘로 돼 있어요? 근육으로 돼 있어요. 심장의 근육세포에다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세포가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 혈관세포가 이름이 뭐예요? 관상동맥이라는. 그 관상동맥이라는 조직이 어때요? 파괴가 되니까 혈관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심근경색이 나요. 결국은 세포가 건강해야 되겠네. 이게 나오는. 폐에 염증이 생겼어요. 이거를 세포 단위로 해석하면 이것도 무슨 세포부터 시작해야 돼요? 폐를 이루고 있는 폐세포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종양이 커져서 암으로 가면 뭐가 돼요? 폐암으로 가게 돼요. 뇌경색이에요. 뇌로 가는 혈관이 염증이 생긴 거예요. 혈관세포, 당뇨, 췌장에 난개를 한 섬에 베타세포, 인슐린이 분비되는 그 세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간질환, 뭐에 문제가 생겨요? 간을, 이 조직을 이루는 간 세포에 문제가 생겨요. 뇌 세포가 영양 공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단위로 해석을 하니까 질병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고 하는. 자, 관절이 고장났어. 아이고, 어리, 아이고, 당연히. 선생님, 저 관절 아파요. 병원에 가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슨 세포가 고장난 거예요? 관절을 이루는 그 관절 연골세포가 고장난 거예요. 눈이 아파. 뭐가 고장난 거예요? 눈을 이루고 있는 안구세포가 고장난 거예요. 코가 아파. 어디가 고장난 거예요? 코를 이루고 있는 코에 세포가 고장난 거예요. 분에 염이 생겼어.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세포에 염증이 생긴 거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만 이제 우리는 해석하면 돼? 그 염증에다가 발전하면 뭘로 간다? 암으로 간다. 이것만 해석을 하면 고객을 상담하고 계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세포를 건강하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된다? 우리는 항산화제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결론. 우리는 포커스를 뭘로 맞춰야 돼요? 우리가 의사예요? 의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사가 아니에요. 다만 건강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것들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 뿐이죠. 제 말 동의하신가요? 사람의 몸은 무슨 단위로 되어 있다? 세포 단위로. 그러면 세포를 건강하게 하면 사람의 몸은 건강해진다. 세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산화하고 항산화 작용이 몸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산화 작용이 높아지면 염증이 증가하고 궤양이 진행이 되면서 암세포가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산화와 항산화 중에 산화가 반응이 늘어나면, 즉 우리 몸에서 공격을 받는 일이, 독소로부터 공격받는 일이 늘어나면 염증이 어때요? 증가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 막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혈관을 타고. 그래서 세포를 공격해서 뭐가 일어나요? 폐이겠죠, 그 부분이. 그 다음에 세포 안에 핵을 공격해가지고 거기에 DNA에 염색체를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암으로 가겠죠.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산화를 막아주는 효소하고 영양소를 끊임없이 몸에 공급해줘요. 이거를 알리는 일이 결론은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러면 왜 항산화제를 먹어야 되는지 항상 알리는 게 우리가 상담 원칙의 또 첫 번째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요거는 지금 뭐의 필요성이에요? 항산화제의 필요성이죠.